네,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. 오늘 시장에서 사르주만 간 게 아니라 또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있었죠. 이 모빌리티의 대전환이다라는 이야기가 붙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키워드인지 UAM 알아보겠습니다.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할게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새 정부가 모빌리티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승기를 제대로 거두겠다. 그런 걸 또 공약으로 뭔가 정책으로 의지로 보여줬는데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. 먼저 UAM 시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모빌리티 대전환에 UAM 이야기가 들어가는지 그 부분 좀 이야기해 주세요. 네, 또 테마주가 탄생했네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지금 관련주 하게 되면 UA 이렇게 읽는 거 아니죠? 우암? UAM? 우암? 예, UAM. 네, 관련된 쪽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첫 번째로 모빌리티 관련된 쪽의 산업을 육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자율주행차 그리고 또 UAM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UAM은 한 202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. 네. 게다가 UAM 실증과 시범 사업 같이 하겠다. 그리고 또 민군 같이 겸용하는 기체. 여기서 또 나오는 게 AAV. 뭐 어렵네요. 네, 그런 쪽에서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.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현대차가 영국에서 어떤 같이 또 서비스를 하는 쪽이 시범적인 서비스가 성공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. 네. 그래서 영국의 UAM이 뜨는 걸 보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선착장, 그러니까 주차장, 선착장, 헬리포트 할 수 있는 그 자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또 바로 사람이 탑승하고 내릴 수 있게 만드는. 그래서 약간 예전엔 헬기 착륙장 같이 생겼는데 그보다 약간 좀 넓게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바로 또 타서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아야 되겠죠. 이런 여러 가지도 한번 또 인프라도 필요하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UAM 이착륙장 이야기하신 거죠.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자율주행 시대까지 온 것도 참 대단한데 여기에 한글을 난다? 아직까지는 뭔가 공상 과학에서만 보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는 현실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되는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. 국내 상용화 목표가 있잖아요. 뭐 네. 언제까지 얼마만큼 목표를 하고 있다. 이런 것들이 순탄하게 진행이 될까? 사실 좀 시간이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? 더 중요한 거는 네. 이거 나오면 타실 겁니까, 앵커님은? 아, 저는 무서워서 못 타요. 뭐 저는 막 1000명 같이 타야지 탑니다. 네. 나 혼자만 아니다. 죽어도 같이 죽는다. 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늦잠을 잤습니다. 늦잠을 잤는데 방송 시간 15분 남았습니다. 타시겠습니까? 그럼 타겠네요. 그렇죠. 네. 예,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용이성과 편리성과 신속성. 그러니까 지금 뭐 차로에서 또 차 막히는 거리까지 제외를 하고 보통 보면은 2시간 거리를 7분 안에 돌파한답니다. 그러면 늦잠 자도 돼요. 네,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용화에 대한 필요성은 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앞서 앵커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거죠.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이냐. 그러니까 즉 하나만 떠서 하나만 왔다 갔다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또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국의 많은 비행장에서 같이 떠서 움직일 텐데 이거에 대한 뭐 안전성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쪽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해보자라는 심정이고요. 그래서 지금 아마 택시 서비스죠. UAM을 활용한 택시 서비스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도시가 2개 있습니다. 싱가포르. 네, 그리고 또 두바이. 어떻게 하셨죠? 저기 하단에 보였어요. 나왔구나. 예, 두바이까지 두 도시에서는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런 쪽에서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UAM에 대해서 이제 교통 정책 같은 경우도 변화가 될 수 있겠죠. 정부 입장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이쪽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안 그러면 이제 도로 같은 경우도 지방 곳곳에까지 다 깔고 또 몇 년 지나면 보수도 해야 되고 네.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.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UAM으로 정비를 딱 해놓고 도로 쪽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전략. 그리고 재정을 들어가는 게 도로 정비 같은 쪽은 좀 없애게 되면은 정부 입장 쪽에서는 조금 더 재정에 도움이 되겠죠.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UAM에 대해서 각국들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. 안정성도 중요하겠지만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탈까 안 탈까 그러한 선호도가 달라질 것 같은데 채팅방에 캔디님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. 또 미래 가치를 너무 당겨오는 거 아닌가 싶네요 라고 해주셨는데
사실 자율주행보다도 더 먼 미래인 UAM에 대한 그 이슈가 오늘장에 적용이 되고 있다.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땡겨왔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유행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투자해봐도 될 만한 테마 같습니까? 저도 두렵습니다. 저희가 작년에 하도 당했기 때문에 네. 다 진짜 신사업 뭐 메타버스 당장 나올 것처럼 얘기하고 게임주 뭐 이런 여러 가지 동향들 쪽에서 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살짝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지금 또 하나 이제 테마주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작년도 그랬지만 일단 스토리가 먼저 있습니다. 네. 뭔가 당할 것 같아요. 당장 내일이면은 뭐 메타버스 환경에서 있다가 출퇴근도 하다가 놀러 갈 때는 UAM 타고 가고 하는 이런 쪽의 기대감을 키우는 거는 이제는 반대해야 되겠죠. 그런 쪽은 아닐 것 같고 게다가 또 금리 인상기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스토리만 가지고 이어지는 어떤 테마주는 한계가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쪽에서 여러 가지 또 챙겨야 될 부분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 같고요. 내가 다치면 어떡합니까? 네, 그런 쪽과 함께 또 법과 행정과 인프라 모두가 또 갖춰져서 이제 시행이 되겠구나라고 볼 때 어떤 단계별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지금 이 테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매하는 걸 반대하고 싶은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약세로 들어갑니다. 네. 그것도 좀 리스크가 내일 같은 경우도 당장 미국 시장이 추가로 하락했다. 시장이 또 남아있는 유동자금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또 몰릴 수 있겠죠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 모멘텀은 있지만 저희가 또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워낙 시장에서 잘 가는 꾸준히 가는 대장 섹터가 없다 보니까 사료주가 지금 판을 치고 그리고 오늘은 UAM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시장에서 빈집털이라고 하잖아요. 요럴 때 확 또 세력이 몰렸다가 또 매수가 몰렸다가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물릴 수 있다라는 점도 그렇죠. 왜 웃으시죠? 어떻게 몰린다고요? 이렇게 확, 네. 확 몰렸다가 네, 확 네. 빠질 수 있으니까 네.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중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 몰리면서 베셀이 상한가를 갔습니다. 그 외에 어떤 종목들이 UAM 관련주를 엮이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. 네, 내용 보면은 참 뭐 아직 뭐뭐 하겠다, 국채과제 참여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는데 네.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. 보면은 기산텔레콤이 무인항공기 기술을 그냥 보유한 겁니다. 네, 그리고 또 퍼스텍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UAM 상용화 서비스에 대해서 참여했습니다. 그냥. 네. 그리고 네온테크 같은 경우도 드론 핵심 기술 4건 특허 보유. 특허를 갖고 있다. 네, 뭐 아직 한 거 없습니다. 특허만 갖고 있습니다.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오늘 움직이는 게 또 UAM 같은 경우는 또 큰 드론 아니냐라는 쪽도 얘기를 하고 있죠. 사람만 안 타있고 만약에 자율주행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드론에 저희가 타고 있는 거죠. 네, 이런 쪽의 개념이다 보니까 드론 관련주까지 움직이는데 그나마 대장주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. 베셀이죠. 이쪽은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를 따로 세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국내 유일의 수직 이착륙 관련된 개인용 항공기를 직접 개발했습니다. 네. 보니까 인터뷰하고 사장이 뭐 기자랑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직접 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, 이 안에서. 뭐 막 누르면서 되게 멋있게 네. 인터뷰 하시더라고요. 근데 국제과제에 당연히 참여했었고요. 설계 데이터까지 인증을 마쳤습니다. 그러면 당장 완성이 되면 뜰 수 있는 상황들이 된 거죠. 네. 그런 쪽에서 내년부터 기체 조립해서 비행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회사는 베셀인 것 같은데 실적 보니까 이 회사가 원래 또 LCD, OLED 인라인 시스템 관련된 쪽에서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네. 실적은 별로입니다. 그래서 한계가 좀 있죠. 그래서 성장성만 보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고민이 갈 수밖에 없는 시점. 예, 그래야 다 고민이 돼야 주가가 가나 봅니다. 맞습니다. 베셀 오늘은 그래도 가장 UAM에서 대장주로 꼽히며 상한가 직행했는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지만 이 기술이 언제 상용화되냐, 그때까지 내가 투자를 해서 기다릴 수 있으냐,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성장주들을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라는 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. 그래서 저는 정말 UAM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종목을 보기보다는 이 기술력도 갖고 있고 또 지금 실적도 낼 수 있는 정말 조금 더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종목도 있을까요? 네,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네. 항상 이제 먼 미래를 보면서 어떤 좀 개연성은 있는데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뭐 이런 거 가지고 적용하는 것보다 네, 지금 당장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들도 봐야 될 것 제 같고요. 말이요.
제 말이요. 네. 두 말입니다. 네.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면 UAM을 잘 볼 때 UAM이 뭘로 날르죠? 전기 힘을 통해서 뭔가 돌아가기 시작하죠. 뭐 이거 뭐 그 날개라고 해야 되나? 예, 참 어디 여기 클럽 아닙니다. 조심하시고요. 날개요, 날개. 네. 이게 이제 날개가 프로펠러가 네. 돌아가기 시작하죠. 이게 보통 2개에서 4개 있습니다. 아. 그럼 그게 돌아가는 힘이 뭘까요? 모터. 아. 네. 지난 로봇 관련주 쪽에서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네. 모터는 쓸 일이 많겠다라는 쪽에서 이것도 좀 커진 모터 아닐까요? 그러면 이제 자동차도 4개, 여기도 4개,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쓸 요인들이 많겠다라고 하게 되면 모터의 중요성과 함께 강조되는 회사가 SPG죠. 네, 그리고 또 삼익 THK, 뭐 S&T 모티브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역할을 많이 하지 않나 싶은데 S&T 모티브 같은 경우는 또 방산 쪽도 있습니다. 네. 또 왠지 또 그냥 요즘 같은 분위기에 또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. 그래서 모터 쪽에 대해서 성과 나오는 업체 쪽으로 또 역할이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쪽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너무 멀리 있는 기업들을 내가 탐백을 노리고 살래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조금 더 내 손안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기업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느냐. SPG, 삼익 THK, S&T 모티브 이야기해 주셨고요. 그리고 을님이 또 채팅방에 이런 글 올려주셨어요. 네. 몇십 년 후에 자동차가 다 날아다니면 타이어 회사는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글 올려주셨고 네. 실제로 자율주행하고 UAM 보급이 좀 시작되면 차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UAM 관련주만 볼 게 아니라 이 산업이 뜨면 어떤 산업들이 지고 영향을 받는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. 제가 산업공학 박사가 아니고요. 저는 일개의 트레이더에 불과합니다. 같이 볼 섹터 뭐가 있을까요? 네. 근데 지금 앞서 잘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산업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여파도 많이 바뀌죠. 근데 지금 아마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자동차란 개념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. 자동차 운전해서 드라이브는 할까? 이게 아니라 이제 이 나를 태우는 이 모빌리티가 어디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리고 또 가장 편안하게 데려다 주는데 만족을 할 것 같고요. 그러면 좀 먼 거리다. 그러면은 내가 타고 있는 작은 모빌리티가 또 같이 모여서 버스 같은 개념으로 가든가 네. 아니면 또 이런 UAM이 와서 이거를 또 싣고 가든가 뭐 이런 다양한 개인 모빌리티가 또 작용하겠죠. 게다가 또 이제 아마 이제 그동안에 그러면 자동차들이 없어지게 되면 주차장 도로 이런 거 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겠죠. 그럼 뭐 공원이라든가 네. 뭐 레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을 또 스마트팜으로 바꾸지 않을까요? 그래서 뭔가 스마트팜 관련된 쪽에서 또 생산하기 시작하게 되면 머리 아픕니다. 더 이상 그만 나가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. 아마 기회는 있을 텐데 일단 먼 미래입니다. 네. 네. 캔디님도 그리고 좋은 타이밍님도 너무 먼 미래 얘기입니다. 그쵸? 너무 멀리 갔어요. 라고 해주셨습니다. 저희는 지금 그러면은 UAM 관련주들 이렇게 집중해 보겠고요.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시장에서 또 하나 생긴 테마 UAM을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